아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소형 원자로 투자가 활발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느 정도 움직임입니까?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원자력 투자가 활발해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지역들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네. 탄소 제로 이런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예. 친환경 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 풍력으로 그거를 다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야, 이 태양광 풍력 가지고 이거 전기 생산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구나라는 것을 이미 다들 느꼈죠. 그러면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꾸준한 공급은 결국에는 원자력 쪽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가 이제 석탄 발전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거든요. 네. 그쪽에서도 지금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빨리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고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네. 그러한 이야기 됐고요. 전반적으로 뭐 미국, 유럽이 다 활발하게 지금 이 원자력 건설에 다시 움직임이 또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랑스는 1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고 시장 1조? 네, 1조요. 우리 돈 1조? 네. 1조 뭐 얼마 됩니까? 요즘 다들 간땡이가 커가지고 1조 달러 정도 되면 모르는가. 돈 가치가 많이 또 떨어져서 네. 어쨌거나 네, 시장 규모는 나중에는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만 아니요, 전 세계. 전 세계가 네. 왜 또 갑자기 뜬금없이 원자력입니까? 보면 기후 변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네, 민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여름에 재생에너지 유럽의 이제 기후 변화가 생각보다 기상 네. 이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구 온난화 그러면 지구 온난화 해결하려면 결국 탄소, 그래서 탄소 중립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구조인데 네. 결국은 지금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생각들이 발전량이 높은 상위 10개 국가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큰 변수이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 원전에서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위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위 10개 국가들이 이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줘야, 아니면 원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줘야 결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한국 정도만 좀 약간 원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들, 정책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적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50년 정도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발전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쪽에서 생산하는 걸 줄여서 뭐 이제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흡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이제 중립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각국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탄소 중립 계산을 해봤더니 30%에서 40% 정도밖에 못 줄인다라는 거죠. 지금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탈원전 하다가 뭐 소형이 됐건 대형이 됐건 왜 또 원자력 얘기가 왜 나왔다고 보신 거예요? 주요국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조금 꺼려했던 이유가 이제 사고, 안전. 네, 안전성 때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대형 원전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형 원전, 이 부분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대형 원전 대비해서 공사 기간도 상당히 이제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대부분 바닷가 근처에 그렇죠. 지어져 있는 거 네. 아시죠? 그래서 네. 혹시라도 사고 나서 식혀야 될 때 냉각수를 바닷물을 막 이렇게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는데 이 SMR은 보통 우리가 도심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고 안정성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체형으로 모듈이라고 SMR의 M이 모듈이잖아요. 네, 뭐 그 모듈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로 일체형을 시켰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혹시 거기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방사능의 유출 가능성도 매우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국 정도가 이 SMR에 대해서 상용화가 지금 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 소형 원자로 쪽 이쪽에 이제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바로 종목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업체들 네.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제 SMR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 주식들 계속 들썩일 거라고 봅니다. 네, 국내 네. 수주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네. 해외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라던가 글로벌적인 이제 수주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올해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전기술. 예. 왜? 도대체 국내는 철수한다는데 왜? 이랬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두산중공업 이런 주식들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 수주율이나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주들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SMR은 사실 조금 뒤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성과가 되고 설치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슈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정부 네, 정책들이라던가 완전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내년에 몇 년 안에 있을 이제 대형 원전 수주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뭐 지금 인도, 사우디, 체코 뭐 2025년까지 한 8조 원 정도 수주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11월 말인가요? 그때 1.5조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비난하는 뭐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요 과정만 사실 좀 잘 거치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도 1위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완전히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물량 부담 이슈만 좀 잘 버텨 나간다라고 하면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중에 화려하게 백조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식 발굴단에서 이미 중국 전력난 이슈 있을 때 제가 한번, 원자력 이야기를 맞아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이제 한전기술은 이제 원자력 이제 설계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잘 보실 필요했다 말씀드렸고 이미 사실 주가는 최근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이번에는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때 민재기 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한전기술을 샀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쵸 많이 내 올랐어요. 말을 좀 새겨 들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그런 애매한데 아무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한번 이번에 네. 골라봤는데 일단은 시공 능력을 이번에는 한번 선택을 시공. 해봤는데 네, 그래서 원자력 그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까지도 한번 시공 능력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아직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를 않았죠. 네. 그러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아하.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같은 시공을 같이 또 하기 때문에 대안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또 원자력 관련주로서 현대건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순환매가 시클리컬 업종이 뭐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들도 많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네. 건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은 좀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대선 있기 3개월 전부터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12월이고 내년 3월이 있은 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건설주, 건자재주도 한번 또 순환매가 돌 때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자력으로는 또 현대건설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